사회보장연금기금의 고갈 시점이 2032년으로 앞당겨졌다는 새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갈이 현실화될 경우 코네티컷과 뉴저지주가 전국에서 가장 큰 삭감폭이 예상됐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총괄 책임자가 뉴욕시에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수준의 아이스 요원 추가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내일 모레 개막하는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무허가 택시, 가짜 관광 상품, 가짜 티켓 판매 사이트까지 관광객을 노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열린 NBA 파이널 3차전 이후 뉴욕 닉스 팬들이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 거리에서 집단 난동을 벌여 2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가 세입자에게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는 관행을 금지한 지 곧 1년이 되어가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수수료 요구와 편법 청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34년 만에 본사를 뉴저지에서 텍사스로 이전한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이제 주민들의 관심은 한인 상권 등 지역 경제 파장과 부지 활용 방안 등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신영주입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표 복지 프로그램으로 꼽히는 사회보장연금이 빠르면 2032년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실화될 경우 수천만 명의 수급자들이 받는 월 수령액이 약 20% 이상 삭감될 수 있어 연금에 의존해 생활하는 취약계층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장연금 기금이 오는 2032년 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회보장청 신탁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이 고갈될 경우 약 7천만 명 이상이 받는 연금이 평균 22%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은 은퇴자와 노년층, 장애인, 유족 등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는 미국의 핵심 복지제도입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로 수급자는 늘어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노동인구와 세수는 줄어들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는 고갈 시점을 2033년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세제 변화 등의 영향으로 올해는 2032년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사회보장청은 기금이 고갈되더라도 제도가 완전히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약 78% 수준만 지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주의 경우 월 평균 $554 감소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삭감폭이 예상됐습니다. 1위는 커네티컷으로 월 평균 $556 감소가 예상됐고 이어 뉴햄프셔, 델라웨어, 메릴랜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전망이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경고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복지 관계자는 사회보장 제도가 줄어들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은퇴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기관은 현 제도가 경제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고소득층 과세 확대나 은퇴 연령 상향 조정 등 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보장 제도뿐 아니라 공공의료보험인 메디케어도 재정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메디케어 기금은 2033년쯤 약 89% 수준만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료비 증가와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향후 의료 접근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뉴욕시에 사상 최대 규모의 아이스 요원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뉴욕주가 연방이민 단속을 제한하는 새 법을 시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입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총괄 책임자는 이번 투입 규모에 대해 뉴욕에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톰 호먼 백악관 국경총괄 책임자가 뉴욕시에 대규모 아이스 요원 배치를 예고했습니다. 호먼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뉴욕시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규모의 아이스 요원을 보게 될 것이라며 이미 작전 계획을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정확한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곧 시작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최근 서명한 이민 단속 제한 법안에 대한 반발로 나왔습니다.
해당 법은 주와 지역법 집행기관이 민사 이민단 속에 관여하는 것을 제한하고 연방당국이 이민단속 목적으로 주와 지역시설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이민단속 과정에서 법 집행관에 마스크 착용을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호머는 이 때문에 교도소 안에서 신병을 확보하던 방식이 어려워졌다며 앞으로는 요원들이 지역사회로 직접 나가 체포작전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카운티 교도소 안에서 안전하게 체포할 수 있는 효율성을 뉴욕주가 빼앗았다고 말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면담에서 요청 없이는 아이스를 배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내가 먼저 아이스 배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 입국 심사에서도 강화된 단속 사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행 전문 매체 더 트래블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LA 국제공항에서 유효한 B1B2 방문 비자를 가진 외국인이 재입국을 시도했다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이 남성은 과거 미국에 4에서 5개월가량 체류하며 현금으로 배달 일을 한 정황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 CBP가 휴대전화 검색 과정에서 배달앱 사용 기록이나 수입 관련 내용을 확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후 비자 취소와 입국 거부로 이어졌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해당 예는 온라인 제보를 바탕으로 알려진 내용입니다. 이 같은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CBP의 전자기기 검색 건수는 최근 1년 사이 17%가 증가해 5만 5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현재 CBP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검색할 수 있다고 공식 안내하고 있으며 비자 사기와 불법 취업, 인신매매, 밀수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합법 비자를 갖고 있더라도 입국이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닌 만큼 방문 목적과 체류 계획을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1일 목요일에 개막하는 201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뉴욕시가 관광객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무허가 택시 및 가짜 관광 상품은 물론 피파 공식 홈페이지까지 모방해 가짜 티켓을 판매하는 피싱 사이트까지 기승을 부리면서 당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미국을 찾고 있는 가운데 뉴욕시가 관광객을 노린 각종 사기 범죄 차단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최근 관광객 대상 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고 단속 강화 및 사기 근절 홍보 확대에 나섰습니다. 시의회 조사 결과 일부 무허가 택시와 관광용 인력거 운전자들이 관광객들에게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거나 허위 관광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특히 자유의 여신상 관광 상품을 판매한다고 돈을 받은 뒤 실제로는 자유의 여신상에는 가지 않고 다른 교통편으로 연결만 해주는 등 불법 판매 행위도 적발됐습니다. 시의회는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월드컵 기간 뉴욕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광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온라인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들은 최근 FIFA 공식 홈페이지와 결제 시스템을 그대로 모방한 피싱 사이트 수천 개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SNS 광고와 메신저를 통해 축구 팬들을 유인한 뒤 개인정보와 신용카드 정보, 계정 비밀번호를 탈취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안업계는 월드컵 입장권은 반드시 FIFA 공식 판매처를 통해 구매하고 암호화폐 결제를 요구하거나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시하는 판매자는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경기는 뉴저지 이스트 러더퍼드의 멜라이프 스테디움에서 열리며 결승전을 포함해 총 8경기가 뉴저지에서 치러질 예정입니다. 당국은 경기 당일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경기장에 도착해야 하며 반입 금지 물품을 확인할 것과 소지품 관리, 공식 티켓 구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어젯밤 뉴욕에서 열린 NBA 파이널 3차전 이후 뉴욕 닉스 팬들이 브라이언 파크 인근 거리에서 집단 난동을 벌여 20여 명이 체포되고 경찰이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편 어제 맨해튼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린 이번 3차전 경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NBA 파이널을 직관하는 역사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뉴욕시 맨해튼 브라이언트 파크 인근에서 닉스 파이널 3차전 야외 단체 관람 행사 이후 팬들이 한꺼번에 거리로 쏟아져 나오며 대규모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약 7천 명이
무료 응원전이 열린 브라이언트 파크 주변에 몰린 가운데 일부가 42번가를 점거하고 경관들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무리가 경찰차와 가로 등 구조물 위로 올라가거나 병과 각종 물건들을 던지며 충돌이 격화됐습니다. 일부는 응원봉으로 주차된 차량의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치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결국 난동 혐의로 총 21명이 체포됐으며 이 과정에서 경관 5명이 폭행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브라이언트 파크에서 열린 무료 경기 관람 행사 이후 팬들은 뉴욕 닉스가 경기에서 진 것에 분노를 표출하며 난동을 일으켰고 일부는 상대팀 유니폼을 불태우는 등 과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어제 저녁 뉴욕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치러진 3차전 경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를 직접 관전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단주의 초청으로 스위트룸에서 경기를 지켜봤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NBA 파이널을 직관했습니다. 경기 시작 전 국가가 흘러나오고 대형 화면에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이 비치자 관중들은 거센 야유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전으로 경기장 주변에서는 트럼프 반대 시위와 보안 강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이날 경기에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현장에서 약 $1,000 상당의 입석 티켓을 구매해 관람했습니다. 파이널 3차전 경기 결과는 뉴욕 닉스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닉스는 111대 115로 샌안토니오 스퍼스에 패하며 이제 2승 1패가 됐습니다. 이후 오는 10일 예정된 4차전을 앞두고 뉴욕시는 추가 안전 펜스와 통제구역을 포함한 대규모 보안 강화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뉴욕시경은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치안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가 집주인 측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을 금지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법 수수료 요구와 편법 청구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신고는 2,000건을 넘었지만 실제 환불과 구제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입니다. 뉴욕시의 이른바 페어조례가 지난해 6월 1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핵심은 부동산 중개인을 고용한 사람이 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이 중개인을 고용했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세입자가 직접 중개인을 고용한 경우에만 세입자가 수수료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 1년을 앞둔 지금도 위반 사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시 소비자 노동자 보호국에는 현재까지 2,000건이 넘는 관련 신고와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당국은 74건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100건의 위반 사항을 적시했습니다. 확정된 사건에 부과된 벌금은 모두 $27,000에 달합니다. 페어조례에 따른 벌금은 첫 번째 위반에 $750, 두 번째는 $1,800, 세 번째부터는 건당 $2,000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피해 구제는 제한적입니다. 행정심판기구인 오스를 통해 세입자에게 환불이 결정된 금액은 약 $15,000 수준에 그쳤습니다. 불법 수수료가 다른 이름으로 위장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부 집주인과 중개인이 관리비나 기술 서비스 비용 명목으로 최대 $4,200에 달하는 비용을 요구하며 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부동산협회는 페어조례가 상업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주법과 충돌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조례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판단했고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이 실제 세입자 보호로 이어지려면 단속 강화와 신속한 환불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불법 수수료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311에 전화하거나 뉴욕시 소비자 보호 웹사이트 nyc.gov/consumers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34년간 이어온 뉴저지 본사 시대를 마무리하고 텍사스로 향합니다. 이전 발표 이후 관심은 이제 직원 이동과 협력업체, 주변 한인 상권에 미칠 영향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삼성 관련 방문 수요가 줄어들 경우 뉴저지 북부 식당과 서비스 업계 등 지역 경제 변화가 예상됩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이 뉴저지 본사를 텍사스주 댈러스 인근 플레이노로 옮기기로 하면서 지역사회가 그 파장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부서별로 오는 9월부터 이동을 시작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회사 측은 텍사스 내 기존 조직들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은 1992년부터 34년간 뉴저지 버겐 카운티를 주요 거점으로 삼아왔습니다.
잉그루드 클리프 본사를 중심으로 삼성 임원진과 출장자, 협력업체 관계자들의 방문이 이어졌고 이는 뉴저지 북부 한인 상권에도 꾸준한 소비 수요를 만들어왔습니다. 뉴저지 본사 근무 인력은 약 1,000명에서 1,200명 규모로 전해집니다. 여기에 직원 가족과 한국 본사 출장자, 거래처 방문객까지 포함하면 지역 경제가 체감하는 영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한인 식당과 호텔, 차량 서비스, 부동산 업계가 먼저 변화를 느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점심과 회식, 출장 수요에 의존해온 업소들은 고객 감소 가능성을 현실적인 변수로 보고 있습니다. 기업 본사 하나가 빠지는데 그치지 않고 주변에 형성된 협력업체와 거래처 네트워크가 함께 약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삼성은 지난해 9월 리치필드 팍을 떠나 잉그루드 클리프 신사옥으로 이전했습니다. 지역사회는 이를 장기 잔류 신호로 받아들였지만 1년도 안 돼 다시 텍사스 이전이 추진되면서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삼성 관련 사무 공간이 앞으로 어떻게 활용될지도 지역 부동산 업계의 관심사입니다. 이번 이전은 한국 기업의 미국 내 거점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는 오랫동안 한국 대기업의 동부 영업 거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와 AI, 첨단 제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텍사스와 미 중남부 지역이 새로운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삼성도 이미 텍사스 플레이노에 모바일과 고객 지원, 연구개발 조직을 두고 있고 오스틴과 테일러에서는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전은 단순한 본사 이동을 넘어 뉴저지 한인 경제와 한국 기업의 미국 전략 변화가 맞물린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삼성이 떠난 뒤 생길 빈자리를 지역사회와 한인 상권이 어떻게 메울지가 앞으로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LA에서 성매매 조직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국 국적자가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체포돼 강제 추방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스 LA 지부는 지난 4일 한국 국적자 63세 정진광 씨를 체포했으며 추방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구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스에 따르면 정 씨는 2020년 성매매 등 불법 행위로 취득한 자산에 대해 자금 세탁 등 불법 금융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조사 결과 정 씨는 성매매 조직과 연계된 범죄 수익금을 관리하고 성매매 여성들을 직접 통제하는 포주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정 씨가 연루된 성매매 조직의 전체적인 규모와 구체적인 범행 수법 등 세부 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뉴욕시에 새 지역번호 465가 추가됩니다. 오는 18일부터 브롱스와 브루클린, 퀸즈, 스태튼 아일랜드 그리고 맨해튼 마브릴 지역에서 새 전화번호를 개통하는 고객에게 465 지역번호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사용 중인 347, 718, 917, 929 지역번호의 가용번호가 거의 소진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465 지역번호는 기존 번호들과 함께 사용되며 기존 고객의 전화번호와 통화요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앞으로 전화를 걸 때 지역 통화와 장거리 통화 모두 2를 누른 뒤 지역 번호를 포함한 10자리 번호를 눌러야 합니다. 또 자동 다이얼 장비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새 지역 번호 465를 인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정을 확인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식품 지원 프로그램 스냅 예산 지급에 조건을 붙이려던 방침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AP와 로이터 등에 따르면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전명진 판사는 지난 5일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20개 주와 워싱턴 DC가 제기한 소송에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성정체성과 이민정책 등의 방침을 따르지 않는 주에 대해 식품 지원 관련 연방 예산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캘리포니아 등 주정부들은 연방정부가 정책 동의를 조건으로 식품 지원 예산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해당 조건을 이유로 스냅 예산 지원을 제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를 향해 금리 인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 방송 인터뷰에서 우리는 낮은 금리로 경제를 발전시켜왔다며 성공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금리를 올릴 것이 아니라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임 캐비넛이 연준 의장에 대해서는 훌륭한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월시 의장은 취임 후 처음으로 오는 16일과 17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주재할 예정입니다.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주목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비즈니스도 이제 스마트하게 더 빠르고 더 편리해진 한미 디지털 뱅킹 한미은행 제공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6월 9일 화요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저녁 되십시오.